2026년 1월 21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기묘한 모순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한두 달 안에 환율이 1,400원 선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찬 예언을 던지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당장 환율을 잡을 특단의 대책은 없다는 무력함을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통수권자가 보여준 이 기이한 이중성은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냈을까요? 그날 장 초반 1481원까지 치솟던 환율은 순식간에 1467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환율은 결코 권력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태풍과 같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몰아치는 태풍의 진로를 멈추라고 명령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1,400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와 한두 달이라는 정확한 시점까지 지목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면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차마 공개하지 못한 그 이면의 설계도.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의 행간을 읽어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연금이 147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동원해 어떤 비밀스러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 약속했던 5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왜 갑자기 안개 속으로 사라졌는지 그 서늘한 진실을 추적할 시간입니다. 정부의 침묵 뒤에는 1073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배가 넘는 이 천문학적인 자산은 지금 이 순간 시장의 논리가 아닌 정치적 목적의 탄약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물밑에서는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기 위한 방파제로 동원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입자들의 노후를 위해 최대의 수익을 내고 미래 세대에게 약속된 돈을 지급하는 것. 하지만 정부는 이 신성한 원칙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야 할 돈을 억지로 국내에 묶어두고 환율 방어를 위해 노후 자금을 희생시키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 이것은 단순한 정책적 판단이 아닙니다. 미래의 안정을 현재의 위기를 덮는 가림막으로 쓰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미래를 인질로 잡고 버리는 이 작전의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게 될까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68%까지 끌어올렸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S&P 500 지수가 2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질주할 때 대한민국의 코스피는 차가운 바닥에부터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본의 논리는 냉정합니다. 돈은 수익이 나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고 연금 관리자들에게는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해 가장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권력은 그들에게 귀환을 명령합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팔고 돌아오라는 압박. 이것은 마치 승리를 포기하고 전원이 골대 앞에만 서 있으라는 무능한 감독의 지시와 같습니다. 수비는 될지 모르나 경기에서 이길 방법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더 서늘한 진실은 환해지에 숨어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오를수록 국민의 자산은 환차익을 통해 불어날 수 있지만 정부는 그 기회비용을 통째로 폐기하려 합니다. 환율 1,500원 시대에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을 외면한 채 오직 지금 당장의 수치를 위해 미래의 수익을 증발시키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관치금융이라 부릅니다. 공적 기금이 노후의 안식처가 아닌 정권의 실정을 가리는 소화기가 될 때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것은 비단 어저늘의 일이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2022년에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환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5억 달러의 환차익 기회를 놓쳤다는 야당의 날선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의 압박이 가해집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환해지 비율을 극한까지 올리라는 요구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원칙은 손바닥 뒤집듯 바뀝니다. 우리는 이를 관치금융의 전형이자 연금사회주의의 어두운 이면이라 부릅니다. 국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의 사유재산과 다름없는 기금에 손을 대는 순간 공적 기금은 더 이상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방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집권자의 실책을 덮기 위해 투입되는 거대한 소화기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미래를 땔감으로 삼아 현재의 불길을 끄는 이 방식이 과연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의 붕괴는 대개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원칙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릴 때 시작됩니다. 이 소화기가 바닥난 뒤에 찾아올 진짜 불길은 누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까? 작년 11월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피하기 위해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불과 몇 달 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상반기 내 본격적인 집행은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지 선정이나 인허가 절차를 핑계로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환율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 닥쳐올 환율 폭등을 감당할 수 없기에 정부는 시간을 끄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외교의 세계에서 약속을 미루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담보로 한 위험한 대출이며 상대가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순간 청구서는 더욱 가혹한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장의 환율 70원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하게 될 진짜 대가는 무엇일까요? 동맹의 신뢰보다 값싼 환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계의 판도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기 위해 푸틴과 젤렌스키 사이에서 냉혹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전 협상이 아닙니다. 1970년대 닉슨이 중국과 손잡고 소련을 압박하며 세계 질서를 재편했던 것처럼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새로운 세력 균형의 서막입니다. 이 위험한 장기판 위에서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압력 사이에 낀 지정학적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트럼프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판을 짤 때 우리가 증명해야 했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동맹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환율이라는 눈앞의 숫자에 매몰되어 약속된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거래로 간주하는 트럼프에게 경제적 약속의 파기는 곧 안보 약속의 재협상을 의미합니다. 1월 14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원화의 약세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역사는 잔인하게 되풀이됩니다. 1950년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반도를 방어선에서 제외했을 때 불과 6개월 뒤 이 땅에는 6.25 전쟁의 참화가 몰아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불확실한 신호가 북한과 중국에게 어떤 오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 서늘한 침묵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비극은 우리가 환율이라는 현상에 매몰되어 정작 병의 근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차갑게 외면하고 불안함을 느낀 한국인들조차 25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미국 주식시장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만성적인 병증 때문입니다. 촘촘하게 얽힌 규제의 그물, 경직된 노동시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법인세, 기업이 숨을 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본은 정직하게 탈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표를 잃을까 두려워 이 구조적 모순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대신 국민연금으로 시장을 떠받치고 대미 투자를 지연시켜 환율을 억누르며 4월에 들어올 자금만 기다리는 임시방편을 택합니다. 이것은 암세포가 퍼져가는 환자에게 근본적인 수술 대신 강력한 진통제만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통증이 멈춘 듯 보이겠지만 병의 원인은 육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삼성이 텍사스에 3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현대차가 조지아에 210억 달러의 전기차 공장을 세우는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이자 생존권입니다. 우리가 환율 70원을 아끼겠다고 이 기회들을 뒤로 미루는 사이 일본과 대만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챙기며 우리 자리를 가로채고 있습니다. 당장의 수치에 매몰되어 10년 뒤에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선택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될 세계 국채 지수, 즉 WGBI 편입입니다. 이를 통해 70조 원에서 9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한국 국채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정부는 이 기대를 업고 한두 달만 버티면 환율이 1,400원 선에서 안정을 찾을 것이라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서늘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거대한 돈이 우리의 편일까요?
당신에게 급하게 돈을 빌리러 온 친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친구의 사업은 위태롭고 빚은 쌓여가며 가장 중요한 거래처와의 관계마저 금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에게 선뜻 돈을 내어주겠습니까? 설령 빌려준다 해도 언제든 다시 회수할 준비를 한 채 불안한 눈으로 그를 감시할 것입니다. 세계 국채 지수를 통해 들어올 70조 원은 바로 그런 성격의 돈입니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애정이나 믿음으로 들어오는 자본이 아닙니다. 지수에 포함되었기에 기계적으로 유입되는 국적 없는 차가운 알고리즘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아주 작은 균열만 보여도 가장 먼저 탈출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진실은 그 탈출의 위험 신호를 누가 보내느냐는 점입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한국 경제는 미국과의 관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의 혈관 역시 미국의 기술과 시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지표는 한미 동맹의 견고함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트럼프가 어느 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짧은 글 하나를 남깁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투자 약속도 미루고 방위비 분담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선택지를 검토하겠다. 이 몇 줄의 문장이 화면에 뜨는 순간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의 모니터에는 빨간 경고등이 켜집니다. 한미 동맹 리스크 급등. 그 순간부터는 인간의 의지가 아닌 기계의 영역입니다. 알고리즘은 즉각적으로 매도 명령을 내리고 세계 국채 지수로 들어왔던 70조 원은 단 2주 만에 30조 원으로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환율은 1,400원에서 1,600원으로 폭등하고 주식시장은 하루에 5%씩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진짜 환율 안정을 원한다면 우리는 진통제가 아닌 수술대를 마주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기꺼이 장기 투자하고 싶도록 판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규제를 혁파해 기업들이 마음껏 숨쉬게 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다듬어 구조 조정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게 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낮춰 기업이 이 땅을 떠나지 않게 붙잡고 상속세를 개편해 창업의 의지가 대를 이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숫자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의 도구로 쓰는 대신 연금이 자유롭게 최고의 수익을 추구하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대미 투자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기업들이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응급실에서 근원적인 치료 없이 진통제 수액만 갈아 끼우는 것과 같습니다. 4월에 잠시 환율이 내려간다 해도 구조적 결함을 고치지 않는 한 위기는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 세대의 노후를 담보로 현 정권의 체면을 살리는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했던 정의로운 선택입니까? 침묵하는 다수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을지 모릅니다.